여러분 혹시 꽃이 활짝 피었을 때 해충을 발견하고 눈앞이 캄캄해진 적 있으신가요? 약을 뿌리자니 꽃이 떨어지거나 벌이 죽을 것 같고 안 뿌리자니 벌레가 싹 다 갉아먹을 것 같은 그 끔찍한 기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 집사들과 농부들의 영원한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꽃잎에 직접 뿌려도 꽃이 시들지 않고 수정을 돕는 꿀벌들은 절대 다치지 않으면서 얄미운 해충들만 말끔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올해 수확량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독한 화학 성분 없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개화기에 어떤 해충 때문에 가장 고생하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왜 이 문제에 그토록 집착해야 하는지 그 배경을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이래로 해충과의 전쟁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벌레를 잡기 위해 맹독성 화학물질을 무분별하게 밭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눈앞의 벌레는 당장 죽었지만 땅이 병들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무서운 부작용을 겪어야만 했죠.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물의 번식을 돕는 매개곤충, 즉 꿀벌과 나비 같은 이로운 곤충들까지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꽃가루바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꿀벌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똑똑한 농부들과 원예가들은 단순히 벌레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선택적으로 해충만 방지하는 스마트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비법이 바로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며 최고의 수확을 이끌어내는 궁극의 친환경 해결책입니다. 식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딜레마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봄이 오고 따뜻한 여름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정성껏 돌본 식물들이 마침내 아름다운 꽃망울을 터뜨리는 순간은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을 줍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은 아주 작은 불청객들 때문에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돋보기를 들고 꽃잎 사이사이를 들여다보았을 때 꼬물거리는 진딧물이나 총체벌레를 발견하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엄청난 내적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이라도 농약을 가져와 저 얄미운 벌레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력한 경고음이 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꽃이 피었는데 여기에 독한 약을 뿌려도 될까? 혹시라도 약해를 입어서 힘들게 피운 꽃이 전부 시들어 떨어져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바로 벌들입니다.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수정을 도와줄 꿀벌들이 꿀을 찾아서 날아와야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벌들이 날아와서 이리저리 꽃가루를 묻히고 다녀야만 우리는 나중에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해충을 잡겠다고 독한 화학 살충제를 꽃에 듬뿍 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해충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소중한 동업자인 꿀벌들까지 그 자리에서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살아남은 벌들조차도 독한 농약 냄새에 놀라 다시는 여러분의 텃밭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벌이 오지 않는 식물은 그저 며칠 예쁜 꽃만 보여주다가 끝나는 관상용에 불과해집니다. 수확량이 반토막 나는 것은 당연하고 아예 단 하나의 열매도 구경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을 안 치고 자연에 맡기자니 굶주린 해충들이 꽃의 진액을 남김없이 빨아먹어서 꽃이 새카맣게 말라 죽거나 기형으로 변해버립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끔찍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런 딜레마로 밤잠을 설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개화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원예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꽃이 피는 시기에 가장 기승을 부리는 대표적인 악당은 바로 진딧물과 총체벌레, 그리고 응애입니다. 이 녀석들은 단순히 잎사귀만 갉아먹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식물이 가장 많은 영양분을 쏟아붓고 있는 연약하고 부드러운 꽃의 내부입니다. 진딧물은 주사바늘 같은 잎을 꽃받침이나 꽃자루에 푹 꽂아넣고 단물이 빠질 때까지 지백을 빨아먹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딧물은 끈적끈적한 배설물인 감로를 배출하는데, 이 감로가 꽃잎을 덮어버리면 곰팡이가 생겨서 꽃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갑니다. 총채벌레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크기가 1mm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작아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지만 꽃잎 깊숙한 곳이나 수술 사이사이에 숨어서 조직을 긁어먹습니다. 총채벌레가 휩쓸고 지나간 꽃은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얼룩덜룩해지고 심하게 뒤틀려 버립니다. 이렇게 심하게 손상된 꽃은 당연히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설령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표면이 거칠고 모양이 흉측한 기형과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벌레가 무서워서 방제를 미루면 식물은 그야말로 해충들의 뷔페 식당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해충들은 번식력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마리의 진딧물이 며칠 만에 수백 마리로 불어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꽃이 피었다고 해서 벌레를 방치하는 것은 식물을 천천히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악당들을 소탕해야 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꿀벌의 안전과 꽃잎의 송상을 막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뻔한 독성 농약 대신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중한 동맹군이자 결코 다치게 해서는 안 되는 영웅, 꿀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농사에서 꿀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의 약 70%가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딸기, 토마토, 호박, 사과, 복숭아 등 우리가 즐겨 먹는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은 꿀벌의 부지런한 날갯짓이 없으면 결코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꿀벌의 털투성이 몸통은 꽃가루를 옮기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벌이 달콤한 꿀을 찾아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옮겨 다닐 때마다 수술의 꽃가루가 벌의 몸에 묻어 암술머리로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붓을 들고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도 수백만 마리 꿀벌들이 자연스럽게 해내는 방대한 작업량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꿀벌이 자연스럽게 수정을 해준 열매는 인공수정을 한 열매보다 크기도 훨씬 크고 당도도 높으며 기형이 발생할 확률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밭에 벌레가 보이면 무조건 모든 곤충을 다 죽여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약을 살포하십니다. 벌레는 무조건 나쁘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해충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익충까지 몰살시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텃밭에서 꿀벌이 자취를 감춘다면 그날로 여러분의 수확량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고 뚝뚝 떨어져 버리는 낙과 현상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정교하게 나쁜 해충들만 콕 집어서 골라내고 착한 꿀벌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생태학적 저격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화학 농약은 왜 이렇게 치명적일까요? 그 무시무시한 파괴력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농약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강력한 화학 살충제들은 대부분 신경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은 벌레의 피부에 닿거나 벌레가 잎을 갉아먹을 때 체내로 침투하여 곤충의 신경계를 마비시켜 숨을 못 쉬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문제는 이 무서운 독성 물질이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딧물을 죽일 수 있는 독은 당연히 꿀벌도 죽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침투 이행성 농약의 특징입니다. 이런 농약은 식물의 뿌리나 잎에 흡수된 뒤 식물의 체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심지어 꽃가루와 꿀 속에도 독성 물질이 고스란히 스며들게 됩니다. 해충을 죽이려고 뿌린 약이 식물 전체를 거대한 독약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불쌍한 꿀벌은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독이 든 꿀을 핥아먹고 그 자리에서 경련을 일으키며 죽고 맙니다. 운 좋게 당장 죽지 않은 꿀벌이 독이 묻은 꽃가루를 벌통으로 가져가게 되면 더 큰 비극이 시작됩니다. 벌통 안에 있는 여왕벌과 어린 애벌레들까지 독창에 중독되어 꿀벌 군집 전체가 전멸하는 이른바 군집 붕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화기의 화학 농약을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또한 얇고 섬세한 꽃잎은 화학약품의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농약의 독한 성분이나 화학 용매제가 꽃잎에 직접 닿으면 꽃잎이 타들어가는 약해를 입고 까맣게 말라 비틀어집니다. 열심히 키운 꽃이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하는 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화학적 대학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완전히 다른 발상을 해야 합니다. 도구로 생명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원리로 해충의 약점만을 공략하는 매우 기발하고 안전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줄 놀라운 원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벌은 살리고 해충만 죽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곤충들의 호흡 방식과 피부 구조의 차이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코와 입으로 숨을 쉬지만 곤충들은 몸통 옆에 나 있는 기문이라는 아주 작은 구멍들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그런데 곤충의 종류에 따라 피부의 단단함이 완전히 다릅니다. 진딧물, 응애, 온실가루이, 총채벌레 같은 얄미운 해충들은 피부가 아주 얇고 부드러운 연체곤충에 속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자극이나 약물에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든든한 일꾼인 꿀벌을 비롯해 무당벌레 같은 이로운 곤충들은 단단한 껍질인 외골격으로 온몸이 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무기로 삼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곤충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성 화학물질이 아닙니다. 대신 식물성 천연오일이나 친환경 비누 성분을 활용하여 해충의 몸 표면을 얇게 코팅해버리는 물리적인 방제법입니다. 이 친환경 액체를 꽃과 잎에 골고루 뿌려주면 피부가 얇고 부드러운 진딧물이나 응애의 몸에는 액체가 착 달라붙어서 숨구멍인 기문을 빈틈없이 꽉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해충들은 독에 중독되어 죽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해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반면에 갑옷을 입고 있는 꿀벌의 단단한 껍질에는 이 액처체가 제대로 달라붙지 못하고 금방 미끄러지거나 말라버립니다. 꿀벌의 덩치가 훨씬 크기도 하고 털도 빽빽하게 나 있어서 숨구멍이 쉽게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친환경 액체는 맹독성 잔류물이 식물 내부에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꽃가루나 꿀이 오염될 위험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말이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가장 똑똑하게 해충을 솎아내는 완벽한 저격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코팅액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중에서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인증받은 제품들을 보면 그 비밀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성분은 바로 님오일 같은 천연 식물성 오일이나 난황류, 그리고 식물성 천연 비누 성분입니다. 이런 재료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만들 수 있으면서도 해충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은 원래 섞이지 않지만 아주 소량의 천연 계면 활성제인 비누나 계란 노른자를 섞어주면 기름이 물속에 아주 미세한 방울 형태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잎의 앞뒷면과 꽃 주변에 안개처럼 분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기름 방울들은 식물 표면에 아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진딧물 같은 부드러운 해충이 이 보호막에 닿는 순간 기름 성분이 해충의 얇은 피부층을 녹이면서 침투해 들어갑니다. 해충의 피부는 수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피부가 파괴되면 해충 몸속의 수분이 순식간에 증발해 버립니다. 결국 숨구멍이 막혀서 질식하는 동시에 몸이 바싹 말라버리는 이중 타격을 입고 죽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천연 오일 성분 특유의 향기입니다. 님오일 같은 천연 추출물은 해충들이 아주 싫어하는 특유의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아직 식물에 달라붙지 않은 해충들이 냄새를 맡고 도망가게 만드는 강력한 기피제 역할까지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꿀벌들은 이런 자연적인 식물 향기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며 꽃이 뿜어내는 달콤한 꿀향기를 찾는데 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에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해충들에게만 반응하는 투명한 방어막을 식물 전체에 씌워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에서 직접 난황류를 만들어서 쓰시거나 번거롭다면 검증된 친환경 방제제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놀라운 효과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친환경 비법이라고 해도 언제 뿌리느냐, 즉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꽃이 피어 있는 시기에는 방제하는 시간대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방제약은 무조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에 뿌려야 합니다. 한낮에 햇볕이 쨍쨍하게 내리쬐 때 약을 뿌리는 것은 내 식물을 끓는 물에 데치겠다고 작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낮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잎사귀나 꽃잎 위에 맺힌 물방울은 마치 볼록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빛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그 부분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꽃잎과 잎사귀가 타들어가는 일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껏 벌을 살리고 해충을 잡으려다가 햇빛에 식물을 태워 죽이는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한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약액이 해충의 숨구멍을 막기도 전에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해충 방제 효과도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해가 지기 직전이나 이른 아침에 살포하면 약액이 천천히 마르면서 해충의 몸을 완벽하게 덮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벌과 관련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꿀벌들은 아주 부지런하지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질 무렵에는 활동을 멈추고 벌통으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즉,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는 꿀벌들이 밭에 없는 텅 빈 시간대라는 뜻입니다. 이때를 노려서 친환경 방제를 싹 해두면 방제약이 꿀벌의 몸에 직접 닿을 확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밝고 꿀벌들이 다시 밭으로 날아올 때쯤이면 약액은 이미 뽀송하게 말라있고 해충들은 모두 바싹 말라 죽어있는 환상적인 광경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완벽한 무기와 완벽한 타이밍을 갖추었으니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살포의 기술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 방제제라도 대충 쓱쓱 뿌리고 지나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특히 꽃이 핀 시기에는 더욱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명심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물줄기를 물총처럼 강하게 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수압으로 물을 쏘게 되면 얇디얇은 꽃잎이 찢어지거나 꺾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꽃가루가 사방으로 씻겨 내려가 버립니다. 꽃가루가 다 씻겨 나가면 아무리 벌이 날아와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따라서 분무기의 노즐을 가장 미세하게 조절해서 마치 짙은 안개가 식물을 포근하게 감싸듯 부드럽게 흩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잎의 윗면과 겉으로 보이는 곳에만 흠뻑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딧물과 응애 같은 영악한 해충들은 햇빛과 천적을 피해서 잎의 뒷면이나 줄기가 겹치는 구석진 곳, 그리고 꽃받침 바로 밑에 바글바글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살포할 때는 분무기를 식물 아래에서 위를 향하게 들고 잎의 뒷면을 꼼꼼하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셔야 합니다. 숨어있는 적의 진지를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안개를 피워주세요. 꽃이 핀 부위에는 아주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 칙칙 뿌려주시고 잎맥을 따라 뒷면에는 충분한 양을 묻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친환경 액체는 해충의 몸에 직접 닿아야만 숨구멍을 막아 죽일 수 있는 접촉독의 원리로 작용합니다. 벌레가 없는 엉뚱한 곳에 아무리 많이 뿌려봤자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살포하기 전에 식물 전체를 눈으로 찬찬히 스캔하면서 해충들이 주로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핵심 타격 지점을 집중적으로 부드럽게 공략하는 것이 수확량 폭발의 숨은 노하우입니다. 방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포 당일의 날씨와 기상 조건입니다. 아무리 타이밍과 기술이 완벽해도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기 일쑤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날씨는 바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분무기를 쏘게 되면 미세한 입자로 뿜어져 나온 약액이 식물에 닿기도 전에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정작 내 텃밭의 해충들은 멀쩡하고 허공에다 비싼 약을 버리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잎이 심하게 흔들리면 잎 뒷면에 약을 골고루 묻히는 것조차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바람이 잔잔하게 잦아드는 고요한 날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가 오기 직전이나 흐리고 습도가 지나치게 높은 날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가 오면 기껏 뿌려놓은 천연 코팅제가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방제를 하고 나서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비 소식이 없는 맑은 날을 선택해야 약액이 해충의 몸에 찰싹 달라붙어 굳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온도 역시 아주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한여름에 기온이 섭씨 30도를 훌쩍 넘어가는 폭염이 지속될 때는 친환경 약재라도 식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너무 더우면 숨을 쉬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이런 폭염에는 약을 묽게 타서 사용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녁 늦은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방제 날씨는 비 소식이 없고 바람이 잔잔하며 기온이 너무 뜨겁지 않은 맑은 날의 늦은 오후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사나 식물 키우기는 결국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일기예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물을 해충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내는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 방법이 현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효과를 발휘하는지 실제 농가에서 있었던 소름 돋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딸기 농장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딸기는 꽃이 피고 벌이 수정을 해주어야만 그 달콤하고 붉은 열매를 맺는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개화기의 농장에 총체벌레와 응애가 창궐하면서 사장님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졌습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진 나머지 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무시하고 독한 살충제를 하우스 안에 들이부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충들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 같았지만 하우스 안을 날아다니던 수정벌들이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벌이 사라지자 딸기꽃은 수정을 하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툭툭 떨어졌고 기적적으로 열린 딸기조차 모양이 비뚤어진 기형과가 되어 상품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사장님은 다음 해부터 독한 농약을 전부 버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 천연 오일 방제법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해충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벌들이 벌통으로 들어간 해질녘을 노려 미세한 안개 분사로 잎 뒷면을 꼼꼼하게 코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우스에 들어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해충들은 말라 죽어서 잎사귀에 껍데기만 남겨둔 채 후두둑 떨어졌고 아침 햇살을 맞으며 깨어난 꿀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윙윙거리며 건강하게 딸기꽃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꿀벌들이 안전하게 수정을 마친 덕분에 그해 사장님의 농장은 크고 탐스러운 딸기가 주렁주렁 열려 작년 대비 수확량이 무려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벌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지갑을 지키고 풍성한 열매를 얻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짜릿하고 생생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깊은 의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A. 아무리 그래도 천연재료로 만든 친환경 약이 독한 화학 농약만큼 효과가 있겠어? 그냥 맹물 뿌리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기 위해 진실을 하나 밝히겠습니다. 사실 제대로 만든 친환경 방제제는 일시적인 살충력 면에서는 화학 농약보다 하루 이틀 정도 효과가 느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약이 닿자마자 벌레가 발라당 뒤집어지는 즉각적인 쇼크 효과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과 생태계 전체를 놓고 보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화학농약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해충들에게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농약을 칠수록 살아남은 독종 해충들이 번식하여 나중에는 아무리 독한 약을 쏟아부어도 코웃음을 치며 살아남는 이른바 슈퍼 해충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친환경 물리적 코팅 방식은 내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숨구멍을 왁스로 틀어막아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인데, 해충이 아무리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내성을 키운다고 한들 숨구멍이 막힌 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곤충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년 독한 약으로 바꿔가며 헛돈을 쓸 필요 없이 이 단순하고 명쾌한 방법 하나로 영원히 해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친환경 약재에 포함된 식물성 영양분이나 미네랄 성분들은 식물의 잎을 통해 연면시비 효과를 내어 식물 자체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하고 튼튼해진 식물은 벌레가 한두 마리 달라붙어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게 됩니다. 친환경 방제는 단순히 벌레를 쫓는 것을 넘어 식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주는 훌륭한 보약 영양제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뿌리고 난 후 우리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관찰과 사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방제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임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여유롭게 텃밭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여러분의 식물들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아마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징그럽게 살아서 꼼지락거리던 진딧물과 응애들이 잎사귀 표면에 까만 깨알처럼 바짝 말라붙어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톡 건드려 보면 움직임 없이 바스러지거나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보며 엄청난 희열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비와 꿀벌들이 꽃가루를 묻히며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평온한 풍경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방제로 완벽하게 모든 해충을 멸종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잎 뒷면에 숨어있던 알들이 며칠 뒤에 다시 부화해서 슬금슬금 기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환경 방제의 핵심 성공 비결은 바로 꾸준함과 반복에 있습니다. 벌레가 많이 보일 때는 3일에서 5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연달아 살포해 주시면 새로 태어나는 유충들까지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완벽하게 씨를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예방 차원에서 코팅을 해주시면 텃밭에 벌레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철벽 방어선이 구축됩니다. 꽃이 질 때까지,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이 리듬만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벌을 보호하고 해충만 질식시키는 이 영리하고 놀라운 비법을 습관화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식물이 주는 온전한 수확의 기쁨과 치유의 에너지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식물을 키우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고비, 즉 개화기 해충 방제의 놀라운 비밀에 대해 깊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반전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벌레를 잡기 위해 맹독성 약을 뿌려 꿀벌까지 죽이는 것은 결국 내 수확량을 내 손으로 깎아먹는 자해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구로 생명을 죽이는 대신 식물성 천연 오일로 해충의 얇은 피부를 코팅해 숨구멍만 물리적으로 꽉 막아버리는 매우 기발하고 똑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친환경 기술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바람 없는 맑은 날에 잎 뒷면까지 구석구석 살포해준다면 꽃잎은 상처 하나 없이 보호되고 꿀벌들은 활기차게 날아다니며 수확량을 기적처럼 폭발시킬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마법 같은 친환경 비법을 여러분의 텃밭과 베란다에 적용해 보세요. 식물과 자연을 함께 살리는 이 방법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꽃 필 때 생긴 벌레들을 어떻게 퇴치해 오셨나요? 혹시 농약을 쳤다가 낭패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식물 집사님들과 재미있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풍성한 수확 거두시길 응원합니다.